민족사랑, 아동사랑, 문학사랑에 빛나는 별 목일신 선생입니다. 여러분 동요, 자전거 아세요? 따르릉 따르릉. 그것을 쓰신 원작자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썼냐? 일제시대 때 쓴 거예요. 이게 여기 있나 모르겠네. 이것은 선생님이 왜 일제시대 때 아마 1933년에 작사를 실 거예요. 동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목일신 선생은 누구냐? 일단 이 목일신 선생의 아버지가 목홍석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독립을 하시던 독립지사입니다. 목홍석이라는 분이 원래 본명은 여기 보니까 치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신앙과 함께 저국의 독립 정신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목일신 선생이. 그래서 이 목일신 선생이 이미 학교를 다닐 때 강주학생 운동에 참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학교가 거기 보니까 보성 무슨 학교? 거기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신흥학교, 전주 신흥학교를 다녔는데 이 만세운동에 강주학생운동에 참여를 하는 바람에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해요.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해서 금방은 학교를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매산학교인가 학교 교사를 하면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느 정도 집안이 나름대로 의식이 있고 여유가 있은 거예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교사를 하는데 그때는 일본에 유학하면 대부분이 간료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제시대 강공서 들어가서 고위직을 하는 게 그러거나 혹은 그 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근데 이분은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으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낮춰서 거기 가서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큼 일제시대 때 그 아버지와 그 가문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기독교 초창기에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얼마나 의식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문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29년에 말하자면은 강주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1930년에 조선일보라 하니까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 등단한 거잖아요. 10대 때. 그러니까 문학에도 굉장히 소질이 있었던 거죠. 의식도 강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자전거를 다른데 해설하기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라는 특징이 뭡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굴레를 돌려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굴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자전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언어에 그 시의
시적 소재에도 이미 어떤 민족의 자정, 민중의 자립에 대한 그런 의식을 담궜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자전거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많지 않았어요. 요새 자가용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노래를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전거를 말하자면 일종의 동경의 대상으로 봤겠죠. 우리 어릴 때 동네 승용차 하나 들어오면 애들이 막 주르르 따라서 막 차 따라 다녔던 것처럼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민족 언론으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는데 거기에 두 군데 다 신춘문예가 당선되는 그런 천재적인 문학 소설을 가지고 그동안에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뭐 엄청난 작품 활동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동료는 알지만 그게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잖아 솔직히. 자전거 노래 엄청나게 우리가 수없이 부르고 다녔지만 목일신이라는 시인은 다 잘 몰라. 저도 그렇고 따오기 동요 엄청 불렀지만 그게 한정동 시인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동문학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또 책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동문학가 중에 민족지사.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아동문학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자신이 여러 가지로 그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겸손하고 부천에 사셨거든요. 제가 부천에도 살았는데 1986년에 돌아가셨는데 늘 겸손하고 정말 친근한 아저씨 같은 그런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도 있지만 교육자로서 미래 세대들에게 민족 정신과 또 우리말의 소중함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분이 또 다른 문학도 할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기가 없는 아동문학을 평생 동안 고집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올바른 정서, 또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교육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동문학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글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가겠다. 자기 명망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기리는 사업이 언제 됐냐면은 양재수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부천 기둥교회 감리교회 기둥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성공을 하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기를 건가 해서 이분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부천 인물 중에 원래는 고흥입니다만은 부천에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목일신 선생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목일신 선생을 기리는 목일신 아동문학상을 만들어서 무료 상금이 2천만 원씩이나 되는 그런 거를 매년 내요. 매년 하는데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이에요. 요즘 더 올랐다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하고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따오기 아동문학 한전수 선생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정동 선생과 목일 선생님이 너무나 많이 닮았다. 한정동 선생님 또 선생님을 했거든요. 선생님을 했고 끝까지 우리말 아동문학을 고집을 하셨고 그리고 따오기와 그 다음에 민족을 기리는 그 팔도강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동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 물러가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이미 일제시대 때 1930년대 때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신문은 이제 그 당시에 일제 정부 기관지인데 거기에 원고 청탁이 와도 안 썼어요. 이분은 정부 기관지에서. 목일신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목일신 선생은 나중에 했다 하더라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누가 이제 한번 민족사랑 아동사랑으로 한번 하시죠. 우리 회장님. 좀 저기 선생님이 이거 잘 찍어주세요. 목일신 그 사업회에서 꼭 하나 찍어서 보내달래. 우리 저 회장님 데뷔합니다. 저기로 나무동네로. 우리 대표님. 끝까지. 민족사랑, 아동사랑으로 빛나는 별, 민족 아동문학과 은성 목일신 선생을 기리며 김윤환. 이름은 이른다의 명사형. 그의 이름 일신은 부친인 독립지사 목홍석 목사가 지어준 믿음의 호명. 그의 아호 은성은 자신을 연단하는 삶의 진명. 믿음이 둘로 갈라질 수 없듯이 별은 먼 곳에 있어도 빛을 잃지 않았구나. 어둠 속에서 믿음이 더욱 절실한 것처럼 민족의 어둠, 차별의 밤에 가장 순백으로 살아온 일신의 빛. 1929년도 17세가 되던 그의 3월, 일제에 정한 광주 학생운동 참여로 투옥 후 전주 신흥학교를 퇴학당하고 193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물레방아가 이듬해 다시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시 참새가 당선된 결의와 문학을 사랑한 소년. 1932년 약관 20살의 청년 목일신이 노래한 동요 자전거는 스스로 움직여 나아간다는 힘과 방향의 노래. 민족 자전과 민족 자립과 별의 자전을 담은 독립의 노래, 해방의 노래, 전진의 노래였지. 1936년 23세 보성 영신학교 교사로 교단에 선 후 1986년 하늘의 부름을 받기까지 일평생 후학을 민족 정신으로 키워온 참 교육자. 결의를 사랑하고 우리말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아동을 사랑했던 은성 목일씨는 지금도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네. 하나의 믿음으로 일신하며 공동체를 위해 날마다 우일신하며 스스로의 힘을 길러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자전거가 되어달라고 오늘도 노래하네.